올해가 을사년인가요? 올해가 무슨 해죠? 진짜 을사오적이 돼버렸나요 이놈들이? 예. 아까 채팅창을 제가 광고하면서 잠깐 봤더니 어떤 분이 야 을사오적이 살아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오적이잖아요, 그죠? 문조, 털레유, 오적. 네.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친문 세력들 간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병오년이구나. 병오년 올해가. 예. 올해가 어떤 해인지도 모릅니다. 병오오적이네요. 병오오적. 예? 병오오적. 병오적이네. 병오적. 병신오적이. 복만삼님 이러니 내가 오경명성을 안 믿을 수 없지. 이재명, 김민석 그리고 최한우까지 딱딱딱 맞춰서 나옴. 참 그렇죠. 딱딱딱 맞춰서 나오죠. 이게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진짜 오적이 지금 나왔습니다. 오적. 또 예전에 뭐 김지아 시인의 오적이라는 시도 있죠. 예, 병오적, 병오적이라고, 예, 병신오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병오년에 나온 병신오적들. 진짜 나라 망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여러 차례 그런 강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당대표 선거가 뭐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 누가 차기 주자가 되느냐,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좀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김민석 의원이 절박하다고 그랬잖아요. 절박하다고. 저도 진짜 절박해요. 우리 아까 그 복만삼님이 써준 것처럼 뭐 오경명성이 대한민국을 비추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가 언급했던 대로 우리 민족사에 최고의 기회가 오고 있어요. 우리 민족사에 가장 황금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고비만 우리가 잘 넘어가면 세계가 우러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1등 국가가 저는 눈앞에 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세계 정세를 읽는 눈, 김민석 의원이 세계 정세를 읽는 눈하고 제가 세계 정세를 읽는 눈이 저는 일치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때마침 이런 격변의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등장을 해서 이런 우리가 황금시대에 지금 성큼 다가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매국노 무리 때문에 오적이잖아. 예? 이 매국노 무리 때문에 우리 민족이 또 발목이 잡혀가지고 20세기 초처럼 외세의 노예가 돼서 식민지가 돼서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이게 우리가 후대들을 무슨 낯으로 보겠습니까? 그까지 정청래, 김어준, 조털레유, 야, 이따위를 우리가 해결을 못해가지고 민주당 당원이 나중에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 중요한 분수령에 정청래를 당대표로 연임을 시켜가지고 나라 망했다. 털레반들이 나라를 망가뜨렸다. 이렇게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은 진짜 제가 태평성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코코힐링님, 최평님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다 이미 김어준 뒤에 숨은 손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제 느낌은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최근에 워딩이 많이 세졌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대단히 세잖아 지금. 선거를 하면서 아마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김민석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제 깜짝 놀랐겠지만은 털레반들도 그다음에 친문들도 깜짝 놀랐을 거야. 김민석이 왜 이렇게 세게 나오지? 그 송영길 의원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대단히 세잖아. 그 센 이유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건 저의 뇌피셜이죠. 대통령님 생각과 김민석 의원의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렇게 세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박한 거예요 지금. 제가 문조털레유라는 단어로 이놈들하고 싸움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의원, 송영길 의원도 이놈들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네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세게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워딩이 전반적으로 세요. 이따 뭐 뒤에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걸 깜짝.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취임하시고 4, 5개월 만에 당대표 출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이재명 대통령하고 공유를 했다고. 이미 5, 6개월 전에 파악을 했다라고 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김민석 의원이 작년 한 11월, 12월 정도에 이미 이들의 실체를 저는 파악을 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칼 뽑고 나온 거죠, 이거.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 김민석 의원이 또 저기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했습니다. 요즘 뭐 화제예요. 김민석 의원 인터뷰 초코사이다. 초코사이다 인터뷰 할 때마다 여러분들 1년 묵은 채증이 지금 시원하게 내려가고 있죠. 오늘 뭐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그 특유의 달달하면서 시원한 화법으로 초코사이다 화법으로 또 우리 시청자들 당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뻥 뚫리게 해줬습니다. 그 김민석 의원의 인터뷰 잠깐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래 대표가 이제 자기 정치 공방 때문에 아마 이 얘기까지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 다음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뭐 그냥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네. 그 별로 관심들이 없는 사안 아닙니까? 지금 누가 대선에 관심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이게 약간 네. 이제 당 대표를 연임 도전하는 게 결국은 나중에 대선 꿈을 꾸고 아. 자기 정치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비판적인 대선 시각이 있으니까 거기 답을 한 것 대표면서 같은데. 대선에 안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려면 사면임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아.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 하고 그러고 2년 지나도 또 2년 남는데 그렇죠. 당권 대권 분리 그거에 맞춘다면 지금 돼서 네. 다음 대표하는 분은 제일 관심사가 국정 총선? 지원하고 총선 네. 승리밖에 그렇겠죠. 없어요. 예. 대선을 나올 얘기가 아닌데 나와서 이게 왜 나왔지? 아, 네. 언급한 것 자체가 좀 의아하시다라는 취지인가요? 굉장히 뜬금없죠. 아 뜬금없다. 그 전당대회 끝나고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뭐 감기약 성분에 서로 뭐 스토커다 배신자다 지금 굉장히 감정들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에는 이후에 다 이거 치유되는 상처들입니까? 아니면 괜찮나? 민주당은 이거보다 네. 험한 세월을 많이 겪어봤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정도를 가지고 흔들리거나 분열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정당도 아니고 네. 통합될 것이고 네. 저도 당 대표가 되면 최대한 다 통합해 나갈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아마 정치 스타일에 있어서 비교적 제일 제가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최선을 다해야죠. 네. 근데 과거에는 뭐랄까 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선 훨씬 더 통합하기 좋잖아요. 워낙 어려우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서로 돕자 이건데 지금 정치 지형을 보면 국민의힘이 워낙 조금 지리멸렬한 이런 그렇긴 상황에서 한데 네. 아마 지금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층 사이에는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예.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내적 긴장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저는 딱 힘 모이 이번 전당대회의 투표율도 높아질 것이고 네. 누가 1위가 되든지 간에 저는 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1위의 득표율도 높아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아, 당선 가능성 매우 높게 보십니까? 전 반드시 당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3등이 누군지는 뭐 예상할 수 없으나 3등 후보가 선호 투표를 하게 되면 많이 이제 누군가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주로 우리 이순위에 후보님을 많이 뽑을까요? 많이 찍어주시면 좋죠. 근데 이제 제일 좋게는 다른 이런저런 논란이 없도록 네. 1차에 안정적으로 선호까지 가지 않도록 과반을 할 수 있게. 과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김민석 후보의 인터뷰를 보셨습니다. 박구자님, 최평 방송 노출 잘 안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상합니다. 매일 시청하는 열혈 구독자입니다. 제가 6월달에 그죠? 6월달에 방송이 좀 빵 터졌죠. 예, 그 지방선거 앞두고 동접자 10,000명을 돌파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저 혼자만 이제 이게 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튜버, 뉴 이재명 성향의 채널들이죠. 여기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률 그 한계선을 돌파를 하면은요. 예컨대 이제 제가 10,000명이 돼. 그러면은 뉴 이재명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채널들의 시청률이 덩달아 올라가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종의 이제 프론티어 역할을 하고 있다.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 계속 뉴 이재명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러 채널들이 있잖아요. 여기들이 대부분 시청률이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청률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약간 뭐 정치적 비수기여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다른 채널들도 시청률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종의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프론티어 역할을 하는 거야 제가. 서부 개척 시대에 무슨 말 타고 가가지고 땅을 개척을 하듯이 제가 뉴 이재명의 영토를 계속 넓혀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이 성장을 하면은 다른 채널도 같이 올라와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기 친문 이 문조털레유 조털레유 채널은 조털레유 채널은 완전히 텐트폴 채널이 두 개가 있잖아요. 뉴스공장과 매블쇼가 투톱을 이뤄가지고 전체 이제 여론을 이끌어가는 반면에 지금 뉴 이재명 채널은 그런 이제 빅 스피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은 게릴라전을 해야 돼요. 쟤네들은 정규군이야. 탈레반은 뭐 20만 명, 10만 명 모여가지고 막 몰려와. 예? 막 로마 군단처럼 막 몰려와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는 비정규군이에요. 게릴라, 독립운동가들이라고 보시면 돼. 독립군이야, 독립군. 그러니까 이게 큰 부대가 없어. 정규군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독립군 사령관들이 각자 부대를, 조그만 부대를 여러 개를 만든 거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선봉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제일 싸우는 거지. 막 싸워. 그러면서 막 소문이 나. 잘 싸운다고. 그러면 이제 막 독립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커지고 또 다른 독립군도 커지고. 그래서 이렇게 게릴라전을 하는 양상이다. 김어준과 매불쇼, 조국이 정규군이라면은 우리는 이제 일본군이지, 그지? 쟤네는 관동군이야. 쟤네들은 일본군이고 우리는 이제 독립군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뭐 홍범도 부대, 뭐 누굽니까 김좌진 부대, 무슨 뭐 여러 부대들이 있었어 옛날에. 그래갖고 각자 알아서 싸우다가 이제 어쩌다 한번 모여가지고 야 우리 잘 싸우자 뭐 그러고 또 헤어지고 또 각자 모여 싸우다가 어쩌다 한번 모여가지고 야 우리 잘 싸우자 그러고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쨌건 간에 이거 뭡니까 자화자찬일 수도 있지만은 그 독립군 부대 선봉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무너지면은 전체적으로 전선이 약해지는 거야 우리가. 예? 뉴 이재명 독립군이 전선이 약해져요 이게. 나호선님, 제 경우에는 방송 시간에 유튜브 최상단에 샤눅TV 노출되는데요. 이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상황에 따라. 그래서 어쨌건 6월 한 말부터 여러 형태로 저에 대한 공격이 들어와요. 그죠?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글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예.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동접이 7천이 넘어가는 이런 채널이 대한민국에 뭐 이거는 진보 유튜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유튜브 채널을 통틀어서 동접이 7천이 나오면은 이게 50위권에 들어가는 채널이에요. 동접자 수로 보면은 50위권에 들어가는 채널이야. 그런데 구독자 대비로 보잖아요. 구독자 대비로 보면은 제 채널이 1위라고 봐야 돼요. 그죠? 지금 10만이 채 안 되는데 동접이 7천이 나오는 채널이 없어. 그래서 이게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채널인데 게다가 구독자가 적으니까 구독자가 늘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제가 동접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에는 구독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안 늘어나요. 물론 뭐 최근에 모 유튜버들하고 좀 갈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구독자가 빠져나간 것도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구독자가 전혀 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또 뭐가 제가 볼 때는 알지 못하게 좀 작용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저의 발목을 잡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 이 제 상황을 좀 길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의 위치, 뉴 이재명 독립군에서의 제 위치가 선봉대 역할이고 선봉장의 역할이고 선봉이 꺾이면 전체적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두들겨 패려는 꺾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처음에는 뭐 그냥 유튜버 간에 제가 갈등 정도의 문제로 봤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반정부 세력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뭐 감옥에 집어넣으면 돼요.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은 예전에는 감옥에 집어넣었지.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그 광우병 촛불 집회 생중계했을 때 그때는 바로 감옥에 국정원에 끌려갔어요. 바로. 제가 뜰라고 그러니까 끌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감옥 갔다 나와가지고 MBN에 한두 달 제가 출연한 적이 있는데 MBN 나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유튜브가 없을 때니까 MBN 나가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조금 인지도가 쌓이려고 하니까 바로 영구 출연 금지가 됐어요. 영구 출연 금지. 그래서 저한테는 이 유튜브가 정말 하늘이 준 기회예요. 예전엔 제가 이렇게 떠들고 싶어도 어디 받아주는 데가 없으면 떠들 수가 없잖아. 근데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면서 제가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는데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 저를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유튜브 채널을 막아버릴 수도 없고 이게 머리가 아픈데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는데 근데 지금 못 막는다 이거예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쓸데없는 일 가지고 그 싸움질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큰 놈들하고 싸워야 된다. 제가 싸워야 될 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지 그 잔챙이들 피레미들하고 제가 싸울 때가 아니구나. 요걸 며칠 사이에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은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그것대로 밀고 나가고 저는 앞으로 아마 저 김민석 의원이 아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다 통합이 될 거다. 그 정용진 씨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 갈등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는데 이게 잘 봉합이 되겠느냐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근데 김민석 의원은 이제 잘 통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궁지에 몰리거든. 당대표라도 되면은 그나마 좀 점잖게 갈 텐데 이제 당대표까지 뺏기고 나면은 쟤네들이 이재명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사라지는 거잖아. 더 약해지는 거잖아. 그럼 더 발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더 발악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뭡니까? 그 저질 유튜버들, 저능 유튜버들 제가 때려잡겠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제가 깨달은 게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뭐 그 잔챙이들이 피레미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아니 뭐 제가 떳떳하면 그만인 거지. 그리고 뭐 저희가 그런 놈들이 뭐 좀 떠든다고 해가지고 데미지 입을 것도 아니고 이 그 보이지 않는 손하고 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김어준이나 최욱이 얘네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응? 당대표 선거 끝나면 더 심해질 거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고 나면은 김민석한테 이제 고개 숙이고 저는 꼬리 내리고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 거고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지만 저는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정청래 뭐 당대표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는 뭐 뜬금없는 얘기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각오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물어보셨잖아. 김민석 이재명 대통령님이 알고 있으신가? 알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봐요, 저는. 김민석 의원이
반드시 이긴다.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번 당대표 선거는 여러분. 지는 게 없어요. 나중에 뭐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당대표 선거는요, 여러분 반드시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무조건 이긴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게 당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꼭 이겨야 합니다. 우리 꼭 이겨야 돼요. 잘해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지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기는 선거를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이기는 선거를 만든다. 저도 이겨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 제가 요즘에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얘네들이 뭐 쇼츠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겨야 돼요. 저도 이겨야 돼. 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잖아.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기고 반드시 이기고 저도 이긴다. 이게 이번 당대표 선거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겨야죠, 그죠? 뭐 저도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우리가. 확실하게 이겨야 돼요. 그래야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야 이 반정부 세력들을 우리가 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이기면은요, 이 싸움이 계속 반복이 돼요. 끊임없이 뭐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도 저놈들이 저는 저항을 할 거라고 보지만은 우리 국민의 어떤 당심과 민심이 하나로 모아지면은 얼마든지 쉽게 진압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반드시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저도 이긴다. 여러분들이 이런 각오를 가지셔야 되고, 요즘 보니까 이제 신천지 문제 때문에, 신천지 개인 문제 때문에 김민석 의원도 이제 언급을 했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신천지가 개입할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라고 뭐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채팅창에 오셔가지고 신천지 때문에 어떡하지? 신천지 때문에 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는 게 여러분 신천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당대표 선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당대표가 바뀌고 나면은 이제 당원 명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 그 당원 명부를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 체제에서 당대표 선거 전에 신천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해야 될 방법이 뭐냐? 자, 신천지가 개입했던 선거에 우리가 이겼어요. 그것도 대단히 불리했던 상황에. 그게 언제입니까?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막판에 자, 이낙연과 털레반들 그리고 신천지가 작전을 짰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이상한 투표 결과가 나왔잖아. 그런데 50% 넘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근데 그때보다 그 뒤에 민주당에 우리 뉴 이재명 당원들, 잼딸들이 다수 들어왔잖아. 그때보다 당원 숫자가 훨씬 늘어났잖아요. 2022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에요, 당원 숫자가. 그때도 이겼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길 방법이 뭐냐? 김민석 의원이 우리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대로 100% 투표. 이게 정답이에요. 100% 투표가 신천지건 이중당적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100% 당원 투표 운동을 해야 됩니다. 100% 투표 운동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걱정하면서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 안 돼요.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걱정은 해야지. 우리가 견제를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한 명이라도 더 투표시키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하다.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화력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최민희 의원이 당대표 선거 결과를 예측을 했어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최민희 의원이 당대표 선거 누가 1등을 할지 이걸 예측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 최민희의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예. 최민희 예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오늘 페이스북 하나 올린 글이 재밌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명청회전이란 말 좀 그만합시다. 진부합니다라고 하면서 섞일래라는 단어를 신조어로 들고 왔습니다. 섞일래 정도의 센스 어때요? 이제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이제 문조 털레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단어를 또 하나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섞일래가 뭐 후보 3명을 그냥 끝에 네. 근데 섞으려면 섞여 이게 되니까 믹스되고 센스 있네요라고 이렇게 본인이 자처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좀 센스 있는 장면인 게 저는 이제 순위를 미리 예언하신 것 같아요. 김민석 1등, 송영길 2등, 그리고 정청래 3등을 미리 예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섞일래 찬성입니다. 김민석 후보님은 미리 제가 좀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주민이 의원 기준으로 그렇고 그 오늘 페이스북 하나 올린 글이 재밌어서 네. 모히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최민희의 예언이래요. 예, 양자역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래가 보이나봐. 예? 그 뭐 예전에 그 인터스텔라인가요? 예, 그 영화 보면은 저는 뭐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던데. 아무튼 뭐 이제 과거에서 미래, 뭐 블랙홀로 들어가면은 뭐 미래로 가는 건지 과거로 가는 건지 막 가가지고 미래가 과거한테 이제 알려주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 미래의 자신이 자신의 딸한테 앞으로 이제 뭐 지구가 망하게 된다 뭐 이런 걸 알려주잖아. 그래, 인터스텔라 그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은 미래가 보이나 봐요. 미래가. 그래서 섞일래라고 예언을 했어요. 저 이 예언 맞을 것 같아. 섞일래. 그래서 김민석 1등, 예, 송영길 2등, 예, 정청래 3등, 예, 섞일래로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는 끝나는 걸로. 예, 뉴 최고님, 김민석 엄지척 응원합니다. 근데 최민희는 제가 약간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합니다. 과연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그 최민희의 인생을 제가 잘 알거든요. 정청래의 인생하고 최민희의 인생이 잘 비슷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친문은 아니에요. 최민희나 정청래나 친문은 아닙니다. 친자기? 예. 엄밀히 이 사람들의 어떤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친문도 아니고 친명도 아니고 예? 뭐 친노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쪽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친민희, 예, 친민희, 그 다음에 친청, 예, 정청래는 친청, 예, 저기 최민희는 친희, 예, 그냥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야. 응?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여왔고, 그래서 최민희나 정청래나 뭐 정청래는 이제 최근에 상황이 달라졌지만은 이 정치를 어떻게 해왔냐면은 이기는 편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최민희가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언제나 주류였다. 최민희가 본인이 한 얘기예요. 언제나 주류였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류일 수밖에 없는 게 이기는 편 우리 편이기 때문에 주류에 언제나 줄을 서요. 응? 처음으로 정청래가 이번에 주류가 아닌 쪽에 줄을 쓴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주류일 때는 친노가 주류일 때는 친노, 정동영이 주류일 때는 친정, 그 다음에 문재인이 주류일 때는 친문,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명팔이는 하고 있지만은 친명이 아닌 길, 주류가 아닌 길을 가고 있어.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청래가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비주류의 길을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정청래가 보기에는 친문이 주류인 거야 아직. 친명이 비주류인 거고 정청래가 볼 때는 친문이 주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류의 길, 영원한 주류의 길을 정청래는 그냥 가고 있는 거야.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최민희가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과연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그때 최민희는 어떻게 할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최민희가 최고위원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최고위원이 됐을 때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고 민주당의 이제 주류가 확실하게 친명으로 교체가 되면 과연 최민희는 그때는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친석이 될 가능성 아니면 친민이라고 그럴 거야. 그죠? 최민희와 김민석은 같은 민씨 돌림. 예, 나는 친민이다. 그러면서 그죠? 김민석 파리를 하지 않을까? 석파리라고 그러니까 돌파리네요. 예, 돌파리 짓을 하지 않을까?
근데 뭐 그게 궁금해가지고 당대표를 최고위원을 만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